안녕하세요. 2023 AWS 서울 서밋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하고 있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세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불확실성 시대의 대응, HPC 클라우드 버스팅 사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국내외 반도체 산업에서의 HPC 환경에 대한 변화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 사례를 통하여 저희가 향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세 또는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반도체 산업이나 HPC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제조산업, 더 넓게는 IT를 클라우드에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는 인사이트를 꼭 가져가시기를 기대를 하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달해 드릴 내용의 순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통하여 HPC 환경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HPC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HPC 클라우드 버스팅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세션 요약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 그리 좋은 단어로 저희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긴 한데요. 공상과학자인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는 인간이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3년 전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실제 이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현재 2023년의 모습을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팬데믹으로 시작된 공급망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고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값의 증가 또는 재고의 증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흥 국가들이 갖고 있는 부채라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들이 현 시대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 패권 또는 인플레이션 또는 공급망의 불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플러스 12%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다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4.1%로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기술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은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그 기간을 더 짧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 저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대규모의 인프라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R&D 연구에 필요한 HPC 환경에 대하여 해외 반도체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차량용 AP와 그 다음에 IoT 장비를 만들고 있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NXP사입니다. NXP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갖고 있으며 11,000명 이상의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를 보유한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NXP사는 2022년 말 일부 워크로드를 제외하고는 EDA 반도체 설계 워크로드인 EDA 워크로드를 모두 AWS 환경으로 올인 마이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클라우드 버스팅을 처음 사용을 시작하여 2020년 전사적으로 올인 마이그레이션 목표하에 다양한 EDA 플로우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도구들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으며 2022년 말 이 부분을 이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미주, 구주, 인도, 중국 이렇게 4곳에 똑같은 데이터 센터가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이 데이터 센터 내에는 동일한 EDA 워크로드 환경을 돌릴 수 있는 HPC 환경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이 반도체 설계 워크로드인 EDA 워크로드 환경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이런 표준화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점은 로컬 데이터 센터로 서밋된 잡이 로컬 데이터 내에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있다라고 하면은 로컬 데이터 센터 내에서 처리가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리모트 데이터 센터로 포워딩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컴퓨팅 파워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러 데이터 센터 내에 공유됨으로 인하여 전체 HPC 환경에 대한 가용성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데요. NXP사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리모트 데이터 센터 내에도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면 이를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포워딩하는 클라우드 버스팅을 하여 반도체 설계 흐름에 있어 중단이 되지 않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단연간의 클라우드 버스팅 사용을 기반으로 이제 2020년에 전사적인 올인 마이그레이션을 목표로 이 반도체 설계 워크로드와 HPC 환경에 대한 POC, 파일럿 등을 통하여 여러 도구라든지 또는 비용 또는 기능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설계 워크로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CAD보다도 상당히 더 까다롭고 복잡하며 이 컴퓨팅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워크로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런 설계 워크로드 내에는 또한 이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소프트웨어들은 각각의 요구되어지는 인스턴스의 환경, 컴퓨팅의 환경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스턴스에 대한 성능 부분이 됩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NXP사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서버와 AWS 있는 인스턴스 간에 동일한 벤치마크 2를 돌려 나온 결과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 선이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서버들의 평균 성능이 됩니다. 이에 AWS 인스턴스는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AWS가 제공하는 인텔 칩 기반의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전용의 플래티늄 등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실제 최종 사용자인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가 기존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환경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로 전환으로 인해 만약에 이제 과도한 업무 중단이 발생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 POC를 통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검증이 이제 완료된 이후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2.5 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1억 개 이상의 코어를 시간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환경을 AWS로 넘어올 때 4개의 계층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설계 엔지니어가 접속할 수 있는 리모트 데스크탑 계층, 그 다음에 컴퓨팅 계층, 공유 스토리지 계층, 그 다음에 공유 서비스 계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별 또는 부서별로 계정 간 분리를 통하여 보안성에 대한 부분도 향상을 했으며 피크 처리 시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격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향상을 하였습니다. NXP사가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이점으로 가장 첫 번째로 뽑은 것은 바로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민첩성과 유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HPC 환경의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최신의 CPU 칩이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짧게는 2년마다 반복적인 인프라 업그레이드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이 HPC 환경이 여유로울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한 환경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지금처럼 이런 공급망의 불안 시대에 있다라고 하면은 서버와 같은 것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9세대 CPU와 신세대 CPU가 같이 혼재됨으로 인하여 워크로드에 대한 밸런스라든지 로드 밸런스와 같은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프라를 하셨으면 아실 테지만 이런 대규모 인프라 작업 이후에는 또 상당 기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화 기간이 끝나면 어느덧 다시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개비하는 반복적인 일에 많은 인력이 소비가 되고 또한 추가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좀 다르죠.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인스턴스의 컴퓨팅 파워를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텔이나 AMD, 그라비톤과 같은 다양한 CPU 칩 기반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메이저 소프트웨어사에서 이미 검증된 인스턴스를 바로 환경에 적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저희가 코드화하여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NS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제조 또는 반도체 기업들이 AWS 환경을 통하여 HPC 환경에 대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데스크탑 환경부터 스토리지 환경까지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런 대응 방안으로 어떠한 점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회사를 이끌어가는 강한 리더십도 필요할 거고, 파트너들과의 생태계를 더 강화하여 협업하는 모델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NXP사에서 보신 것과 같이 민첩한 대응력을 뽑고 싶습니다. 이런 대응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HPC 인프라스트럭처럼 대규모의 투자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투도어 디시전처럼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수정하고 하는 듯한 애자일한 조직의 문화를 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HPC 환경을 조금 더 민첩하고 또한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는 AWS 솔루션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도 이제 다양한 CPU 칩을 포함하여 로봇이라든지 IoT 장비, 카메라 등을 직접 설계하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PC 환경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제조 환경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 이에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이를 실환경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마존에서 자체 생산하는 CPU 칩이랑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민첩한 대응에 대한 네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은 이제 컴퓨팅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EC2 환경에 기본이 되는 나이트로 시스템부터 포함을 하여 이 나이트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하이퍼바이저, SSD, 시큐리티 칩 등 모든 구성 요소를 직접 설계를 하고 있으며, ARM 베이스 기반의 그라비톤 프로세스와 머신러닝 전용의 트레니움이나 인퍼런시와 같은 칩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실리콘에 대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얘기하면 아마존이 HPC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며 당연하겠지만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HPC 환경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도는 이제 일반적인 HPC 환경을 나타내는데요. 설계 사용자는 리모트 데스크탑 환경을 통하여 실제 접속을 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를 통하여 컴퓨팅 자원으로 잡을 던지게 되면 시뮬레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 같은 작업을 한 후에 결과를 리턴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클라우드로 가져오더라도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HPC 전용 고해상 스트림 프로토콜인 나이스 디시블을 통하여 사용자는 동일한 환경에 빠르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쓰시던 잡 스케줄러 역시도 AWS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요구되어지는 IOPS 또는 스레프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 중 선택을 하여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리모트에 있는 데이터를 다이렉트하게 액세스한다든지 캐시 서비스를 통하여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 환경에서 제공하는 보안이라든지 모니터링, 오토스케일링 등 다양한 클라우드 전용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조금 더 HPC 환경에 대한 혁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최신의 CPU가 탑재된 인스턴스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HPC 환경에 필요한 노드 간 노드에 필요한 고속 네트워크를 엘라스틱 패브릭 아답터를 통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고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 협업 환경 모델도 시큐어 챔버라는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의 CPU를 가장 빠르게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 인텔의 4대대 칩이죠. 사파이어 래피드의 경우 작년 저희 리인벤트에서 11월에 진행된 리인벤트에서 프리뷰 형식으로 출시가 되어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사파이어 래피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HPC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나 AMD, 그라비톤 기반의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엘라스틱 패브릭 아답터가 장착되기 때문에 200GBps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 없이 다이렉트하게 액세스하여 더 빠른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라비톤 베이스의 인스턴스는 비용 대비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HPC 환경에서 조금 더 컴퓨팅 집약적 워크로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를 통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최신에 출시되는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DDR5 메모리가 장착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최신의 CPU가 출시가 되어 이제 CPU 파워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CPU와 메모리 간의 밴드위스도 굉장히 성능 향상이 있었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금 소개해드린 인스턴스 외에도 컴퓨팅 집약적 인스턴스, GPU 집약적 인스턴스, 메모리 집약적 인스턴스 등 많은 인스턴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는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에 배치를 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반도체 설계의 흐름을 나타내는 예인데요. 프론트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CPU나 GPU 집약적, 시뮬레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한 백엔드 쪽에는 메모리 집약적 인스턴스가 배치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따라야 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WS에서는 400개 이상의 인스턴스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사용하시는 워크로드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구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스케일 아웃 컴퓨팅 온 AWS 저희 이제 소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소카를 통하여 보시는 구성도에 있는 것처럼 리모트 데스크탑 환경, 그다음에 컴퓨팅 환경, 스토리지 또는 대시보드, 보안 서비스까지 한 번에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타입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약 배포 후 30분 후면은 AWS 환경에 여러분들의 HPC 환경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반도체 제작부터 실제 설계부터 제작, 그다음에 패키징, 프로덕션화, 고객 피드백까지의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각 단계의 출력이 그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파운드리에서 제작될 때 수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패키징할 때 발생되는 로그들을 다시 반도체 설계에 적용하는 등 이제 산업 간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고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AWS는 이런 공유 환경을 위하여 챔버 형식의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하나 가운데 있는 초록색 박스인 보안과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VPC 기반으로 챔버를 만드시고 가운데 있는 콜라보레이션 챔버를 통하여 데이터 센터 또는 파운드리 또는 제조 공장 간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IoT라든지 AI, ML 또는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통하여 조금 더 자동화시키고 가시화하고 대시보드화하여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걸친 협업 모델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구성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 간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WS가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외 기업과도 빠르고 안전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HPC 솔루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기다리신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의 HPC 클라우드 버스팅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솔루션즈인 DS 부분에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부가 존재를 하게 되고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부터 제작까지 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굳이 길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삼성전자에서 설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30년 동안 시장에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지만 과거에 비해 또 많은 변화도 있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용량이 커짐에 따라 이를 설계하기 위한 인프라, 즉 컴퓨팅 자원의 리소스도 당연히 증가가 하였으며 디자인에 대한 복잡성도 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PC나 서버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IoT나 AIML, 오토모티브와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설계 워크로드인 HPC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확대가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팬데믹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은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HPC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구축 기간에 대한 부분 또는 구축 이후 주력적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의 HPC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할 새로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IT 인프라 자원을 관리할 수 있고 또한 특히 이제 신속하게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버스팅을 활용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상면의 공간 확보부터 장비의 도입, OS 구성, 네트워크 환경 구성 등 수주간의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반면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단 일주일 이내에 모두 완료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사용량에 따른 과금으로 통하여 실제 버스팅 용도가 필요할 때 쓰시고 버스팅 용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면 오프를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클라우드 버스팅을 도입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당한 복잡한 이제 반도체 설계 EDA 워크로드를 버스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NXP사와 같이 인스턴스에 대한 성능 검증,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운영 최적화 단계로 그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실제 단시간에 테스트를 통하여 바로 결정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약 3년 전부터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으며 AWS에 있는 인스턴스를 갖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클라우드 버스팅에 필요한 워크로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각 단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HPC 환경의 중요한 이제 그 컴퓨팅 요소가 됩니다. 특히 클라우드의 인스턴스는 가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성능 제약이라든지 실제 스펙상 나와 있는 메모리의 용량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모리에 대한 부하라든지 또한 이제 실제 워크로드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뽑아서 실제 EDA 워크로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버스팅을 사용하는 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굉장히 높은 보안 규정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데이터를 리전에 있는 인스턴스가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 또한 이 레이턴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EDA 워크로드는 뭐 컴퓨팅 또는 메모리, 뭐 스토리, IOPS 등 굉장히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 이 잡이 수행되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이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도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작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케이스, 큰 메모리를 사용하는 케이스, 뭐 싱글 스레드 잡, 멀티 스레드 잡 등 실제 대표성 EDA 워크로드를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서 수행되는 시간, 그 다음에 AWS 인스턴스에서 수행되는 시간을 각각 비교를 하여 성능을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때 성능을 판단할 때는 실제 아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잡이 서밋되고 완료되기까지의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성능에 포함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NXP사의 벤치마크 툴 결과나 삼성전자의 테스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 인스턴스의 가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성능 저하는 없었으며 거의 베어메탈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측정된 성능값을 프라이스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실제 삼성전자의 서버 도입과 그 다음에 AWS의 인스턴스 사용 비용을 비교를 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규모를 판단하는 것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에 대한 검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성능도 중요하지만 보안 규정을 만족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전용 회선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암호화 기능부터 VPC 환경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기능 등을 통하여 실제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의 경우 외부와의 인터넷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보안 요소를 만족하는 자체 AMI를 통하여 인스턴스에 대한 침해 또는 보안 요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AWS가 제공하는 뭐 시스템 매니저나 클라우드 와치 등 인스턴스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렇게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트레이드 오프도 발생은 하지만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운영하는 것과 AWS의 인스턴스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엄청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기치 못한 유지 정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리적 호스트의 교체로 인하여 인스턴스의 리부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잡이 수행되는 동안 이런 부분이 빠르게 파악이 되지 않고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서는 람다를 통하여 대규모 인스턴스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HPC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부서별로 이 비용을 나누는 재무 부분별로 비용을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태깅 전략이라든지 AWS 빌링 대시보드에 제공하고 있는 구조 코스트 오거니제이션을 통하여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최초에 이제 클라우드 버스팅을 사용할 때는 매뉴얼하게 다 프로비저닝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 잡 스케줄러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통하여 잡이 서밋되었을 때 템플릿 내에 지정된 인스턴스 환경이 프로비저닝 되고 잡이 수행되고 난 후에 종료가 되면은 인스턴스도 같이 종료가 되는 이런 자동화 부분도 일부 프로젝트에 적용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이 벌스팅 용도로 삼성전자는 벌스팅 용도로 AWS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AWS에서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최신 인스턴스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효율성 고도화를 위해 HPC 환경을 조금 더 클라우드로 확대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최신에 출시되는 인스턴스를 직접적으로 EDA 워크로드를 바로바로 테스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툴의 특정 영역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등 삼성전자의 나름의 노직을 통하여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실제
검증된 인스턴스를 갖고 POC, EDA 워크로드 POC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이슈라든지 뭐 OS 또는 잡 스케줄러, EDA 소프트웨어에서의 최적화를 통하여 조금 더 클라우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AWS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EDA 워크로드에 대한 POC가 필요할 때 한 이틀, 뭐 엄연히 얘기하면은 하루 정도면은 인스턴스 환경을 프로비저닝 하시고 바로 빠르게 테스트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은 소프트웨어 환경, EDA 환경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IAC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한 활용도 있겠지만은 여러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잡 스케줄러와 연동되는 EC2 플립을 통하여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부분도 같이 테스트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실제 삼성전자의 관리 기준에 맞게 대시보드화하여 비용을 분석하고 또한 향후 요구되어지는 인스턴스의 규모를 판단을 하여 AWS와 조금 더 빠르게 인스턴스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계획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 HPC 환경에 대한 클라우드 확대를 조금 더 강화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HPC 클라우드 버스팅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향후 AWS 환경에서 HPC 환경을 구성하시거나 버스팅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하여 HPC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 그다음에 국내 삼성전자의 버스팅 케이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언제까지 이제 불확실성 시대가 이제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도 더 많은 변화가 이제 향후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는 뭐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NXP사나 이제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살펴보신 것 같이 반도체 워크로드를 포함하여 HPC 환경, 더 나아가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IT 환경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은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그리고 또한 정말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이에 대응하는 또한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앞에서 이제 사례들을 통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더 민첩하게 인프라 환경을 구성을 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제 세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더 알차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불확실성 시대의 대응, HPC 클라우드 버스팅 사례에 대한 사례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